어느 날 만수는 스트레스로 인해 항상 심신이 피곤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져 살고 있었다. 매일 아침 커피 2잔을 마시며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터에 나가면 수없이 쏟아지는 업무들,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실수 없이 완벽하게 처리하려는 압박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일의 특성상 주말에도 종종 출근을 해야 했고 퇴근 후에는 체력적으로 지쳐버린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와 아무것도 할 기운이 없었다. 어느 날 친하게 지내던 고등학교 친구인 민수가 만수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야, 너 요새 얼굴 상태가 안 좋아. 무슨 일 있냐? 민수는 언제나 밝고 긍정적인 친구였고 만수에게 늘 좋은 에너지를 북돋아주는 존재였다. 만수는 민수에게 최근 스트레스로 고민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민수는 말없이 듣고 있다가 이번 주말에 시간 좀 내. 내가 너한테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줄게. 라고 말했다. 주말이 되자 만수는 민수와 만나기로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민수는 만수를 데리고 근처에 있는 작은 산으로 데려갔다. 등산로 입구는 싱그러운 나무 냄새와 새들의 지저귀으로 가득했다. 자연 속에서 걷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스트레스 해소가 된대. 우리 그냥 천천히 이야기하면서 걸어보자. 민수는 만수에게 말했다. 산을 오르는 동안 두 친구는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을 터뜨리곤 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산새와 기분 좋은 바람은 마치 마법처럼 만수의 어깨에 쌓인 무거운 짐들을 덜어주는 듯했다. 정상에 올라 서자 탁 트인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만수는 자연이 주는 평온함과 자유로움에 감동받았다. 민수는 만수가 산행을 즐기는 모습을 보고 또 하나의 방법을 제안했다. 명상이란 것도 있어. 하루에 딱 10분만 조용한 장소에서 눈을 감고 호흡에 집중해봐. 처음엔 어렵겠지만 하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고 시원해질 거야. 만수는 민수의 말을 따라 집에서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지기로 결심했다. 시간이 흘러 만수는 아침마다 산책을 하고 저녁에는 명상을 하며 짧게나마 나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쌓이자 만수의 삶은 크게 달라졌다. 평소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얻고 업무에 대해서도 이전처럼 큰 부담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삶의 소소한 즐거움도 되찾을 수 있었다. 스트레스는 어느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잘 다스릴 수 있는 법. 만수는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에 굴복하지 않고 삶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은 민수와의 한 번의 산행과 명상의 힘으로 시작된 변화였다. 두 번째, 이야기한 여름의 아침. 찌는 듯한 더위를 무릅쓰고 영수는 작은 운동 매트 위에 몸을 누웠다. 34세 직장인인 그는 컴퓨터 앞에서 하루 종일 앉아 일하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니 허리 통증이 그의 일상이 되어버렸다. 오늘은 진짜 꼭 해야지 라고 마음먹고 일요일 아침마다 지켜본 유튜브 스트레칭 영상을 떠올렸다. 의사로부터 허리 디스크 초기라는 진단을 받은 후 영수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물리치료를 병행했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결국 그는 주치의의 권유에 따라 허리 통증 완화를 위한 스트레칭을 매일 실천하기로 결심했다. 이렇게 결심한 지도 어느덧 3개월이 흘렀다. 매트 위에서 기지개를 켜며 그는 몸을 천천히 풀어나갔다. 첫 번째 동작은 고양이 자세, 무릎을 꿇고 손바닥을 바닥에 대며 네 발로 서서 등을 천천히 아치형으로 구부리며 숨을 내쉬었다. 이 동작은 척추 기지개를 펼치고 척추와 복부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다. 이어 코브라 자세를 시도했다. 배를 대고 엎드린 후 두 손을 어깨 옆에 두고 상체를 들어 올리며 허리와 복부의 긴장을 푸는 동작이었다. 이 자세는 특히 허리 근육을 부드럽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라서 영수는 평소보다 좀 더 오래 이 자세를 유지했다. 이외에도 장요근 스트레칭과 햄스트링 스트레칭 같은 평소 자주 하던 동작들을 포함해 총 5가지 정도의 스트레칭을 매일 반복했다. 처음에는 잘 안되던 동작들도 이제는 점점 편안하게 할 수 있게 되어 그의 노력의 결실을 보여주는 증거 같았다. 그날도 스트레칭을 마치고 시원하게 샤워를 했다. 그런 뒤 커피를 한 잔 내리며 무더운 여름 아침의 나른함에 잠시 탐닉했다. 평소 같았으면 허리 통증 때문에 오래 앉아있지도 못했겠지만 3개월간의 꾸준함 덕분에 이제는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가끔은 왜 통증을 못 느끼는 건지 의아할 정도였다. 영수는 커피 잔을 내려놓고 창으로 보이는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이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한 번 더 느꼈다. 허리 통증은 사라졌고 일상도 다시 활력을 찾았다. 늘 하던 일상의 연장선상이지만 가끔은 어떻게 작은 변화가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지 깨달으며 그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더 이상 허리 통증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그는 친구들에게도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그들도 스트레칭의 중요성을 깨닫길 바랐다. 이렇게 작은 변화가 만들어낸 놀라운 결과에 영수는 스스로도 많이 놀라워하며 새로운 삶을 즐기기로 마음먹었다.
세 번째 이야기, 2023년 여름 역대 최대의 히트 웨이브가 한반도를 강타했다. 온도계는 40도를 흔히 넘었고 삼복더위는 끊이지 않았다. 서울 도심은 열기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그늘과 에어컨을 찾으러 다급하게 움직였다. 하지만 이러한 극심한 더위 속에서도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궁금증을 자아냈다. 한 주말, 최연우 씨는 가족들과 함께 시원한 산골로 피서를 가기로 했다. 도심을 떠나 초록이 우거진 산 속을 누비며 자연의 시원함을 만끽할 계획이었다. 그는 출발 전 꼼꼼하게 리스트를 작성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수분 보충이었다. 큰 물병에 오이와 레몬 슬라이스를 넣어 만든 디톡스 워터를 준비했고 전 가족이 수분 보충에 유념하도록 당부했다. 또한 최연우 씨는 시원한 옷차림을 강조했다. 자연 소재인 리넨이나 면으로 된 밝은 색상의 옷을 선택하였고 이는 직사광선을 반사시켜 열을 줄이고 피부가 숨 쉴 수 있게 해줬다. 그는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옷차림을 제안하며 모자와 선글라스도 잊지 않았다. 그렇지만 피서지에서도 위험은 도사리고 있었다. 따라서 야외 활동 시간을 오전과 늦은 오후로 조정하였다. 낮 12시부터 4시는 햇빛이 가장 강렬한 시간대이므로 다양한 야외 활동은 피하는 것이 좋다. 이 시간대에는 그늘진 바위 아래에서 가족들과 함께 보드게임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또한 최연우 씨는 피서지에서의 식사에도 신경을 많이 썼다. 여름철에는 특히 식중독에 주의해야 하기 때문에 간편한 나트륨 체커를 준비하고 음식이 상해 있지는 않은지 유의하였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하였고 수박이나 오이처럼 수분 함량이 높은 식품을 챙겼다. 그 중에서도 수박은 가족들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시원하고 달콤한 수박 한 조각은 열기를 식혀주고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었다. 마지막으로 최연우 씨 가족은 규칙적으로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자외선 차단제를 챙겼다. 2에서 3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 주었으며 특히 물놀이 후에는 꼭 다시 발라주었다. 이뿐만 아니라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휴식을 통해 신체의 회복력을 충분히 기르도록 했다. 결국 최연우 씨 가족은 히트 웨이브 속에서도 전략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로 무더위를 슬기롭게 극복하며 즐거운 여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들은 이번 피서를 통해 무더위에도 건강하게 여름을 나기 위한 노하우를 깨달았고 이러한 경험을 주변 이웃들과 나누며 센스 있는 여름나기를 이어갔다. 네 번째 이야기,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자연 요법으로 불면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 한다. 이 이야기는 불면증으로 수년간 고생하던 한 여성 수연의 경험을 토대로 한다. 수연은 20대 중반부터 점차 심해진 불면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무너지고 있었다. 약을 복용하면 일시적으로 잠을 잘 수 있었으나 끊으면 다시 돌아오는 불면에 그녀는 지쳐 있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한 친구에게서 자연 요법을 권유받게 된다. 수연이 처음 시도한 요법은 명상이었다. 매일 아침과 저녁 10분씩 명상하는 것으로 시작했다. 명상은 그녀의 과도한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 어려움을 겪었으나 점차 집중하는 시간이 늘어가면서 마음의 안정감을 찾았다. 두 번째로 시도한 것은 허브티였다. 카페인이 없는 카모마일이나 라벤더 티는 그녀의 신경을 누그러뜨리고 몸을 편안하게 해주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은 그녀의 저녁 루틴이 되었다. 세 번째는 자연의 소리였다. 잠에 들기 전 자연의 소리를 듣는 것은 그녀의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매우 효과적이었다. 바람 소리, 잔잔한 파도 소리, 새들 지저귀는 소리 등은 그녀를 더 깊은 잠으로 이끌었다. 네 번째로 그녀는 신체 활동을 늘렸다. 특히 매일 밤 규칙적인 스트레칭과 요가는 신체 에너지를 균형 있게 조절하고 이완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이는 신체를 피곤하게 만들어 보다 쉽게 잠자리에 들 수 있게 했다. 다섯 번째 요법은 정기된 수면 습관 설정이었다. 수연은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을 규칙으로 삼았다. 이는 그녀의 생체 시계를 조절하고 자연스럽게 수면 패턴이 개선되는 경험을 하게 했다. 여섯 번째로 그녀는 전자기기 사용을 줄이는 것이었다. 특히 잠자기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TV, 컴퓨터와 같은 전자기기의 사용을 피하고 대신 독서나 글쓰기와 같은 조용한 취미를 즐겼다. 이는 눈의 피로를 줄이고 멜라토닌 분비를 증가시켜 자연스러운 수면 유도를 도왔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선택한 것은 건강한 식습관 유지였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음식이나 음주는 피해하고 가능한 한 신선한 재료로 만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기로 했다. 이는 그녀의 전반적인 건강을 개선시키며 자연적인 수면 유도에 기여했다. 결국 이러한 7가지 자연 요법을 통해 수연은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도 불면증을 극복할 수 있었다.
그녀는 보다 나은 수면 환경을 만들고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잠은 그녀의 삶의 질을 높였다. 그녀의 이야기는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어줄 것이다.